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서 배당 시즌도 있지만 민감한 증시 주제가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확대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 기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15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스몰캡과 코스닥 종목에서 연말에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스몰캡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 큰일이 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우려감이 커지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 부분은요, 왜 갑자기 올해부터 이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2013년부터 해서 2년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도표가 나와 있지만, 자, 2013년 이전에는요, 자, 금액 기준, 코스피 시장은 한 종목에 100억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코스닥 시장은 한 종목에 50억을 가지고 있을 때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세법상요. 100억이나 50억이면 당연히 저 정도면 대주주급이지, 예, 그랬죠. 자, 그 기준이 2013년 연말부터 해서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억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40억으로 낮아졌는데, 그게 2015년에 또 낮아지면서 20억으로 낮아졌고, 2017년, 2년 전이죠. 자, 2017년에 또 한 번 낮아지면서 현재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2년 단위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 2년마다, 예,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한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의, 예, 돌발 상황, 여러 가지 발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년 연말, 2020년 연말에는 그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2013년부터 해서 아예 이건 정해진 스토리입니다. 이거 뭐 특정 어떤, 예,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고요. 스케줄이 아예 설정이 되어 있었던, 예, 부분입니다. 이 세율 같은 경우, 예, 3억 미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0%지만, 자, 3억 초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5%로 양도세가, 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10% 지방세까지 붙으니까,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게 어쨌거나 연말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에 그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은근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자, 세금 회피 차원에서 매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보다도, 예, 다른 불편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대주주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2019년 말 적용해 놓고 2020년 4월 초 이후, 뭐 이게 생뚱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대주주 요건은 2019년 연말에 딱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10억이다, 제가 뭐 삼성전자를 10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 요건은 돼요. 그런데 2020년 4월 되기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 나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전에 매각하면은, 예, 양도세 요건엔 양도세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4월 이후에 매각하면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되었다 했을 때,
뭐 삼성전자를 10억 가지고 있어서 되었다 했을 때 1월이나 2월에 매도해서 양도세는 안 내요. 문제는 국세청에서 저 사람은 대주주네, 세법상 대주주네, 이 요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국세청에서 자기 자신을 인지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사람들이 회피하려는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 뭐 양도세 내면 그만입니다. 예. 하지만 기간 안에 신규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3월 안에만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연말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게 좀 신기한 일이죠. 자, 이 이슈가 2013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자, 그해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2013년 그때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 대비 12월에 상대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종합주가 지수보다 수익률이 부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2014년에는 오히려 주가지수보다 튀었죠. 자, 2015년에 또다시 주가지수보다 부진한 이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때 당시 12월 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합주가지수보다 수익률이 높았어요. 이렇게 보면 2015년엔 대주주 양도세 이슈, 요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영향을 덜 받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2013년에 비해서 거래대금이나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게 커졌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긴 했지만 2015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12월입니다. 2015년 소형주하고 코스닥 종목이 종합주가지수보다 확 빠집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요만큼 빠질 때 코스닥 시장하고 소형업종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중순쯤 지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종합주가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지, 12월 중순만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악성 매물, 급하게 패대기 치는 매도 물량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2017년 12월에도 나타났는데, 이때는 소형업종에만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바이오 랠리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은 것도 있고, 그 이전에 비해서 2013년에 비해서 유동성이나 시가총액 이러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소형주에서는 하지만 노골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12월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언제? 2013년과 2015년에. 앞서 설명을 드릴 때 2015년에는 쑥 빠졌다가 쑥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매도를 하였는데, 급하게 매도를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좀 뭔가 씁쓸해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긴 했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이 패대기를 쳐가지고 매도 물량을 내가지고 내가 주가를 깎아먹었네, 이런 씁쓸함이 남게 되죠. 자, 그리고 다 매도하고 났더니, 자, 내년 초에 다시 사는 거야 하고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다 팔고 났더니 그 이후에 12월 중순쯤부터 해서 연말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 난감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2013년, 15년 요 경험이 있은 이후에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 급하게 쏟아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예. 다만 물량을 아예 안 내놓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그냥 슬금슬금 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겠는 걸 물량 줄여야지 하면서 하반기에 매도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가 지수의 흐름이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소형업종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 추이인데요. 2013년 하반기에 많이 빠졌죠. 2015년 하반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소형주가 더 많이 빠진 경향이 있고, 2016년에도 하반기에 더 많이 빠진 경향, 2018년에도 하반기에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진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2013년, 15년에 비해서는 최근에 12월에 노골적으로 매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반기 내내 또는 11월 이런 때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리고 종목별로는 신규로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나 12월에 팔아야지 하고 모르고, 과거에 다른 대주주 요건에 해당했던 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모르고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12월에 종목 단위로는 12월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새해 1월이 되면 매도했던 물량을 되살리면서 스몰캡 강세가 이건 거의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 이후에 새해가 들어서 다시 되살리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장의 비이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소형업종과 코스닥 지수의 종합주가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입니다. 언제? 1월에.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자, 종합주가 지수 대비 이 소형업종과 코스닥 시장의 상대 수익률이 1월 달에 통통 튀어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완화된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3년 연말 이후에 2014년, 2015년 연말 이후에 2016년, 2017년 연말 이후에 2018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어떠냐 하면요. 어떤 1월에 호재도 없어요.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별 종목, 소형주들 또는 코스닥 종목이 그냥 확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좀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새해 1월에 다시 되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주가가 만들어지고, 그 왜곡된 주가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또 다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1월과 12월에 스몰캡이나 코스닥 종목 같이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을 견뎌내시면, 혹은 이유 없이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겨내시면 새해는 1월 달에 생각보다 빨리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끝나고, 그리고 그 물량을 다시 주주들이,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되살리기 때문에 1월 달에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연말 증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서 저에게 힘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도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